네, 안녕하십니까. 또 구지 TV에 우리 그 안통년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최규남 원장님을 모시고 5월 30일 날 있는 우리 중계 학술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규남 원장님이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예. 방금 전에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최규남 원장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구지 TV에 출연하는 게 두 번째인데, 왜 제가 오늘 여기에 나왔냐면, 저희가 이제 서울 글로벌 센터라고 있습니다. 서울 종각 인근에 있는데, 거기 구층 국제회의실에서 이제 제15회 중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여기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장소가 이제 서울 글로벌 센터.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 글로벌 센터. 예. 그리고 이제 세미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이 어떤 단체인지를 이제 궁금해 하실 테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이 단체는 국가안보 현장입니다. 안보 현장이죠. 예. 안보 현장에서 이제 경륜을 한 30년 이상 경륜을 쌓은 공공기관 출신의 전문가, 그리고 이제 대학하고 시민사회단체, 전문 연구단체, 이런 곳에서 이제 학문적인 담론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학자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의 이제 안보와 통일 문제, 그리고 한반도와 관련된 미래 문제, 이것을 심층 탐구하는 이른바 이제 학, 연, 공, 합동의 순수 학술 연구단체입니다. 언제 이제 출범을 했냐면 꽤 됐습니다. 한 8년 전 같은데 2016년 5월 25일 날 프레스센터라고 있죠. 서울 세종로에. 거기에서 이제 참여 행사를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줄여서 이제 안통연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시간 제한상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그렇고, 그냥 거기 홈페이지도 있는 거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검색을 해보면 국가안보통일연구원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관련 내용은 아주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관련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순수 학술 연구단체라고 하면서 학연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은 학자들. 그렇습니다. 대학. 대학. 그 다음에 연은 이제 사회 전문 연구단체죠. 예를 들면 연구원. 세종연구소 같은 연구원. 그 다음에 공은. 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안보 현장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공공기관 출신의 전문가들. 공공기관 출신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국가안보통일연구원에서 5월 30일 날 서울 글로벌 센터 구청 국제회의실에서 행사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주최하는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바로.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이제 3개 단체가 합동을 합니다. 3개 단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장으로 있는 국가안보통일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 전략연구원이라고 있어요. 21세기 전략연구원이라 그러면 우리 정주진 박사님.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으로 계시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연구회라는 게 있는데, 이 단체는 한국행정학회라고 아주 커다란 전문 학술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속된 연구단체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직 아마 신은대사님이 지금 회장으로 계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이제 이번에 주최를 한다. 그럼 되게 큰 주제가 뭐죠? 이게 이제 저희가 늘 하고 있는 것인데, 대주제가 뭐냐면, 이번 세미나의 대주제가 되겠는데,
국가 안보의 위기와 예. 이 대응 전략. 예. 이게 이제 그 대주제가 되고요. 큰 주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 1세션에서는 이제 1세션, 2세션으로 나눠서 예.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1세션의 주제는 그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와 예. 국가 정보기관의 역할.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와 국가 정보기관의 역할. 네, 이게 이제 제1세션의 주제가 되겠고, 예. 제2세션에서는 예. 중국과 그 러시아에 밀착된 예. 북한, 예. 북한의 대남 정책과 네. 대일 관계 분석이라는 예. 그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된 북한의 대남 정책과 대일 관계 분석. 예, 참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군요. 자, 그러면 제1세션의 주제에서 우리가 또 조금 정윤환 원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좀 부연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제1세션의 주제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이, 최근에 그 언론을 통해서 상세히 보도가 되어서 잘 알 겁니다. 예. 팔레스타인 그 무장단체죠. 그렇죠. 예.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습 공격을 했는데, 예. 이런 기습 공격을 당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 예. 이게 바로 이제 정보 실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정보 실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에 실패하게 되면은, 예. 입수를 사실 못하는 거죠. 예. 순식간에 이제 국가의 운명을 예. 좌우할 만한 그런 네. 중차대한 그 문제들이 생겨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보 실패에 관련된 내용을 예. 좀 깊이 있게 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예.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 이번 그 세미나의 네. 제1세션의 주제로 예. 선정을 했습니다. 그 정보 실패라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쉽사리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정보 실패 사례에 대해서 혹시 좀 부연 좀 더 역사적으로나 뭐 현재 어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그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이 국가 정보 실패라는 것은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특정 국가의 엄청난 비극을 예. 초래한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 인류 역사가 네. 이제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정보 실패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고요. 네. 실제로 이제 심지어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예. 국가 지도자조차도 예. 평상시에 예. 전시가 아니라 평상시라고 합니다. 예. 평상시에는 이제 무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예. 아무리 그 특정 국가의 정보기관이 예. 아주 유능한 정보기관이 예. 정확한 정보를 생산해서 예. 적시에 예. 아주 가장 알맞은 시기에 이제 보고를 해도 그 정보를 사용해야 될 국가 지도자, 그 국가 지도자가 적시에 활용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 이제 국가적인 대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보가 신경망이고 또 경고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정보 실패 사례가 우리 역사에서도 제법 우리가 구지티브에서도 앞서 언급된 바 있는데, 아마도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죠? 있었을 테고, 특히 이제 임진왜란 때, 특히 이제 큰 정보 실패가 있었는데, 우리 우리 역사 사례에서 나타나는 정보 실패 사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설명해 그러죠.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께서 얘기했는데, 뭐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편하게 계속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이제 나타난 정보 실패 사례를 딱 세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는 그 조선 선조 때죠. 조선 선조 때 이제 임진왜란. 보통 7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정보 실패 사례가 되겠어요.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그때 이제 조선 선조 때도 이제 왜가 이제 조선으로 침범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사실은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선조 임금을 비롯해서 조선의 조정 중신들이죠. 이 사람들은 애써서 그 사실을 외면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게 침략에 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차일피일 미뤘고 이제 그 결과 거기에 대비를 안 하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는 여러분이 뭐 역사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이수진 장군은 3일 전에 임진왜란 발발 3일 전에 거북선이 완성되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이게 유성룡이라고 하는 걸출한 또 그 중신이 있었어요. 그런 그렇죠. 분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조금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방비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급하게 이제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정보 실패 그 와중에서도 참 이렇게 또 대단한 위인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그 이순신 장군이 눈부시게 활약을 했고 그렇죠. 일본이 이제 패퇴를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그다음 또 어떻게 또 크게 또 6.25 전쟁 때도 정보 실패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두 번째 사례로 얘기를 하겠는데 이승만 정부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6.25가 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정보 실패 사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의 도발은 늘 있었어요.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49년부터는 뭐 크고 작은 도발이 38선 일대에서 뭐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6.25가 일어난 게 1950년 6월 25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50년 6월 한 중순경에 당시에 이제 육군본부에 정보국이 있었는데 그 정보국장이던 장도영 대령 이분이 나중에 이제 5.16 군사혁명이 있을 때 그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했던 그분인데 그 50년 6월 중순에 그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침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이고 군 수뇌부죠. 그 당시 이제 국방장관이 신성모라는 분이었는데 이분들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뭐 그 부대 이동을 다 시켜버려가지고 그 지휘관들이 그 부대 실상을 파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직전에 해놨기 때문에 더 우왕좌왕한 게 됐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6.25라는 게 터졌고 이건 그야말로 뭐 우리 민족의 최대 참극이죠. 이런 정보 실패를 하게 되면 이런 국가적인 참극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냥 뭐 순식간에 그냥 엄청난 피해를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 실패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얘기는 제가 왜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남북 통일이 아직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6.25 때 남북 통일의 기회가 있었는데 정보 실패로 인해서 이제 이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세 번째의 정보 실패 사례인데 6.25 전쟁 중에 이제 그 미 메가더 장군이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킴으로 해서 완전히 우리가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제 공세적으로 완전히 이제 군변이 전환이 됐고 이제 북으로 계속 북진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곧 통일이 되겠구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뜻밖의 이제 엉뚱한 사태가 벌어져요. 이때가 뭐냐면 엉뚱한 사태라는 게 뭐냐? 이 중공군 정규군이 북한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북한 지역에. 사전에 벌써. 그렇습니다. 북한에 보면 그 낭림산맥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낭림산맥. 그렇습니다. 굉장히 험준한 산악인데.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그 낭림산맥. 그렇습니다. 뭐 개마원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 산악 지역에 이제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언제쯤 들어왔냐면 자료에 가면은 1950년 6월 달에 이제 6월 25일 날 전쟁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중공군 정규군이 이제 북한에 들어오게 된 것은 1950년 10월이에요. 10월이 뭐냐면
우리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부터 이제 이 국군이나 유해군들이 예. 북으로 북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중공군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예. 근데 중공군이 여기 들어와서 숨어 있다는 거를 예. 그 한국군하고 미군이 예. 이 중공군을 포로로 잡으면 이제 포로 신문을 합니다. 그렇죠. 예. 포로 신문에서 보니까 이게 엄청난 대군이 지금 이 북한 지역에 산하 쪽에 숨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본 동경에 있는 메가더 사령부를 보고를 했는데 이 메가더 사령부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이 와중에 제가 기록에 보니까 백선엽 장군이 중국어를 잘했다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공군을 갖다가 직접 신문을 해보니까 그런 정보를 추출하게 되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중요한 정보를 채택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다시 일사후퇴라는. 그렇죠. 이게 바로 정보 실패를 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아쉽기 때문에 아직도 뭐 남북이 분단이 돼서 지금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1000만 넘는 이산 가족들이 그렇죠. 아직도 형제들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그 훌륭했던 그 메가더 장군도 오히려 이제 중공군 정규군이 북한 지역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전쟁을 크리스마스 전에 끝내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크리스마스를 맞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그때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작전이 벌어지냐면 이 크리스마스 공세라는 그 대작전, 대공세를 준비합니다. 그 유엔군하고 유엔군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대공세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 1950년 11월 24일이에요. 바로 크리스마스 하루 전이죠. 아침 10시에 이제 개시를 하는데 그렇게 이런 공격 개시 일자까지 그냥 다 이렇게 까버리는 겁니다. 대회가 공개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인천 상륙작전 때는 극비리에 추진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든 어떤 작전이라는 것이 어떤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까놓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북한에 들어와 있던 중공군 정규군들 거의 63만 명이라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개가 되니까 그 자료를 미리 알고 이 공격로에 이제 포진을 하고 있다가 이제 급습을 하게 된 겁니다. 유엔군을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대공세를 이렇게 쉽사리 결정했냐면 메가더 사령부는 북한에 이제 중공군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적으면 한 3만 명, 많아봐야 한 7만 명 정도다. 이렇게 중공군 규모를 과소평가했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유엔군은 한 11만 명 정도 되니까 그때 이제 얼마든지 그렇죠. 이러면 충분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보 실패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또 규정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내포가 돼 있어서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정보 실패라고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보 활동의 역사를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것도 정보 실패의 한 케이스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1세션에서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와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라는 그런 좋은 사례로 이제 이렇게 1세션에서 진행을 할 텐데, 1세션에서 정보 실패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2세션에서는 어떤 주제로 그렇게 다루실 건지 또 소개를 해 주시죠. 그래요. 2세션 그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크리스마스 공세가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이제 끝나고 나서 훗날에 전쟁 전문가들 사이에, 이 크리스마스 공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철저한 오판에 의한 재난을 향한 눈먼 행동이다. 영어로 얘기하니까 이제 blind march to disaster라고 이렇게 평을 했고요.
지금 사회주께서 이 세션 주제를 이제 말씀했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예, 예. 최근 이제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더욱 밀착을 하면서, 예, 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예. 분명한 북한의 적이라고 이렇게 예, 예. 호칭을 아주 공개적으로 했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대남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경을 하면서도, 네, 네. 그 일본과의 접촉을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고립시켜보자 하는 예. 그런 의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이 문제도 짚어보는 것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이 세션의 주제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럼 이번에 우리 이런 토론회에 학술 세미나 토론회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좋은 홍보 말씀도 곁들여 주시죠. 그래요.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네네. 주로 이제 사회자나 뭐 발제자, 예, 예. 토론자분들이 되겠는데, 여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이, 예. 대한민국의 이제 군 분야죠. 군사. 그 다음에 국가안보기관, 예. 이제 국정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동 등 지역에서 예. 외교 분야, 네. 거기에서 이제 30년 이상 활동을 하신 예. 그런 분들이야. 현장 경험이 아주 풍부하죠. 예. 근데 이런 현장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분들이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학문적인 성취도 이렇게 올리고 계신. 학문적 성취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 강단에 서서 예. 예. 강의도 하시고 하고 있으니까 예.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번 세션 주제와 관련해서 예. 정말 현장감이 느껴지고 예. 뭐든지 실현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공허한 말보다는 예. 그런 아주 매우 유의한 말씀을 네. 해주실 것이다. 예. 아주 훌륭한 재원들을 모시고 세미나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이 무거운 분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무거운 분야인데 또 같은 값이면 좀 이렇게 좀 재밌고 예.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로 세미나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끝으로 드릴 말씀은 지금 사회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안보 분야라는 것이 사실 너무 딱딱한데, 그렇죠. 예. 저희도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대 흐름에 좀 맞출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이제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장으로 있는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이 한 2016년부터 시작됐으니까 한 8년 정도 됐는데, 지금 이번에 한 15회? 네, 그렇습니다. 15회 세미나. 그동안 하여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발 한 발 천천히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전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원동력은 그동안에 이제 드러나지 않게 저희를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줬던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이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활동을 할 테니까 저희 활동을 지켜보면서 뭐 질책은 당연한 거고 후원과 격려도 좀 해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우리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의 제15회 학술 세미나가 5월 30일 서울 글로벌 센터 9층에 있는 국제회의실에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또 아주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는 잘 의미 있는 그런 학술 세미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